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2019년 3회 기출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알칼리티의 정의에서 물속에 카보네이트만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 pH는 약 9.5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카보네이트라는 게 뭐냐면 CO3E-죠. 그래서 이 CO3-는 중알칼리에 해당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중알칼리니까 pH는 9에서 11 정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4번 페놀프탈레인의 종말점은 토탈 알칼리도의 절반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답은 카보네이트 알칼리티는 토탈 알칼리티와 같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라번에 산을 주입시키면 사실상 페놀프탈레인의 종말점만 찾을 수 있다 돼 있는데 산을 주입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알칼리도를 실험을 했을 때 자, OH-, CO3E-, HCO3- 그러면 여기에서 0.02몰 H2SO8라는 산을 주입을 해요. 자, 그래서 OH- 100%, CO3E- 2분의 1, 50%가 중화된 상태를 우리가 페놀프탈레인의 지시약을 썼다고 그래서 피알칼리도. 자, 그리고 100% OH-와 CO3E- 그리고 HCO3- 100% 중화가 된 값을 M알칼리도. 그래서 M알칼리도를 우리가 토탈 알칼리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페놀프탈레인과 메틸오렌지의 종말점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지구상에 분포하는 수량 중에서 만년설을 포함합니다. 자, 만년설을 포함하는 빙하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 우리가 담수 중에서는 빙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뭐예요? 지하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기억을 했을 때 담수의 분포 순서를 기억을 하는데 가장 많은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만년설을 포함하는 빙하가 보기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문제처럼 그 한 개를 제외시키면 두 번째는 지하수.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은 빙하,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지하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금속 수산화물의 용해도적이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이라면 MOH2의 용해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M은 이가 물질이고 MOH2의 분자량은 8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해를 시켜요. 그러려고 하면 왼쪽이 플러스인데 몇 가짜리라고 되어 있죠? 2가. 그러면 오른쪽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1가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2가하고 똑같죠. 그래서 M2 플러스 OH 마이너스 1가짜리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비례 이제 정수비를 보면 1대 얼마죠? 2. 그래서 지금 MOH2를 우리가 X몰이라고 두면 M2 플러스의 이온도 X몰. 반면에 OH-는 2몰이 있기 때문에 2X몰이라는 것을 꼭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KSP라는 것은 반응물을 고려한 이온곱이잖아요. 근데 반응물이 1이니까 반응물을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온곱 M2 플러스 OH-를 곱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수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지수로 올라갑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개수는 지수로 간다는 거. 그래서 M2 플러스와 OH-의 제곱. 그러면 M의 값이 얼마죠? X몰. 그리고 OH-의 값이 얼마죠? 2X몰. 따라서 M 자리에 X몰, OH-에 2X몰을 대입을 하면 여기 2X몰, OH에는 뭐가 되죠?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 4X의 3성이 돼요. 그래서 X를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KSP의 값을 대입을 하죠.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해서 4로 나눠주고 3성을 없애야 되니까 여기 3성을 없애야 되니까 3루트근을 취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0.001몰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뭐냐면 MOH2의 용해도, 다시 말해서 g퍼리트라는 질량 농도를 계산하라고 그러죠. 이 값을 지금 여러분들이 X몰이라는 자체가 MOH2가 X몰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X몰이라는 이 값을 g퍼리트라는 질량 농도로 고쳐주면 돼요.
그러면 몰 농도라는 것은 M이라는 것은 몰 퍼 리터의 단위를 가죠. 그래서 0.001 몰 퍼 리터 곱하기 1몰에 해당하는 값이 분자량이에요. 그러면 분자량이 80이니까 1몰은 80g이라는 뜻이겠죠. 얘를 조합을 해요. 그래서 몰을 없애고 g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1몰 분의 80g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몰 없어지고 g 퍼 리터라는 우리가 질량 농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0.08 g 퍼 리터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KSP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계수값은 지수로 올라간다는 것을 이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진핵세포 미생물과 원핵세포 미생물로 구별했을 때 원핵세포에는 없고 진핵세포에서 있는 것은 어떤 건가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핵세포에는 없는데 진핵세포에 있는 것은 문제 조건에서 세포 소기관이라고 합니다.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하천이 바다로 유입되는 지역으로 반폐쇄성 수역인 하구에서 물의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버는 밀도류에 의해서 흐름이 발생합니다. 밀도류. 당연하죠. 그 다음에 조류의 증가나 감소에 의해서 흐름이 발생합니다. 조류의 증가나 감소. 여기서 조류는 물의 흐름을 뜻합니다. 그리고 답은 간조나 만조 사이의 물의 이동 방향은 하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상류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조시에서는 담수의 흐름이 바다로 향한 이동에 작용한다. 그래서 간조시에서는 담수가 바다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생분뇨의 BOD가 19,500ppm, 생분뇨라는 것은 처리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염소유의 농도가 4,500ppm이다. 정화조의 박류수의 염소유 농도가 225ppm이고 BOD 농도가 30ppm이면 BOD의 제거 효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개통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처리장이라고 보시고, 자, 유입수의 BOD 농도가 19,500ppm. 자, 그리고 유입수의 염소 농도가 얼마냐면 4,500ppm입니다. 반면에 유출수의 BOD가 30. 그리고 유출수의 염소 농도가 얼마냐면 225예요. 단위는 ppm으로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염소의 농도는 희석 배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유입수의 염소 농도와 유출수의 염소 농도는 희석 배수치. 따라서 제거 효율을 계산을 했을 때 제거 효율이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1 마이너스 유입수의 BOD분의 유출수의 BOD인데 희석 배수치를 곱해서 유출수의 BOD에 곱해줘야 돼요. 아니면 유입수에 나눠주든지 유출수에 곱해주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희석 배수치 P는 유입수의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나눠주니까 유입수의 염소에서 유출수의 염소 농도를 나눠줘요. 그럼 얼마가 되죠? 20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BOD의 제거 효율을 계산했을 때는 유입수의 BOD가 19,500, 유출수의 BOD가 300. 그런 다음에 희석 배수치를 유출수 쪽에 곱해줘서 전체 곱하기 100을 하면 제거 효율 퍼센트가 나오는 거죠. 자, 96.92%.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희석 배수치를 구해서 어디에 곱해주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하천수의 난류 확산 방정식과 상관성이 적은 인자는, 자, 난류 확산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확산은 속도에 관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하고 관계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 그럼 여기 보면 속도, 유속,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난류 확산 방정식이니까 따라서 관계없는 것은 가번이 정답이다. 꼭 난류 확산 방정식에서는 속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둔다는 거.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조화형 호수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조화형의 반대가 부조화형입니다. 따라서 부조화형 호수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부식 영양형 호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알칼리 영양형 호수가 있고
그리고 산영양형 호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는 게 뭐냐면 산이나 알칼리 영양형 호수, 그리고 산이나 알칼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과 알칼리에 의해서 부식이 된다. 그럼 남는 게 한 개가 정답. 뭐가 되는 거죠? 부영양형 호수. 그래서 부영양형 호수 같은 경우에는 조화형 호수라고 그러고, 나머지 산이나 알칼리가 들어가고 부식이 되는 것은 부조화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에 보시게 되면 하수의 BOD3가 140mg 프리터이고 탈산소 계수 K, 상용대수 기준이라는 것은 미수를 뭐를 사용한다는 소리죠? 10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미수가 10을 사용하는 상용대수이고 K가 0.2%대일 때, 여기서 K라는 것은 K1이라는 탈산소 계수를 뜻하겠죠? 최종 BOD는 얼마인가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모나 잔류라는 말이 없으면 소비 공식을 쓰니까 BOD3는 BOD6 곱하기 1-10의 마이너스 K1T. 자, 여기서 BOD3가 얼마죠? 140mg/L. 그리고 K라는 값이 0.2%대. 그럼 T는 얼마일까요? BOD3니까 3일. 따라서 BODU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186.96mg/L라는 값이 나오죠. 따라서 187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글리신 7몰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은, 자, 여기서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을 계산하라 그러면 호기성 분해를 시키는 게 이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해를 시키지 말고 지금 글리신이라는 것은 탄소, 수소를 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C2H5O2N이에요. 여기에 산소를 더해서 CO2와 H2O를 우리가 만들어내. 자, 그런 다음에 질소는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HNO3 형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먼저 탄소의 개수를 탄소 앞에 집어넣어 줍니다. 2. H의 개수를 이렇게. 여기서 질소가 한 개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넣어줘요. 그럼 여기 한 개죠? 그럼 여기 몇 개가 와야 되죠? 4개. H2니까 2를 넣어주면 돼. 자, 그리고 산소 정리합니다. 양쪽에 질소는 무조건 한 개예요. 그럼 여기 산소가 2개짜리니까 4개가 되는 거죠. 4개. 자, 여기는 1개짜리니까 2개. 여기 산소가 3개가 있어요. 그럼 9개. 따라서 이렇게 다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먼저 2개를 줘. 그럼 여기 몇 개가 와야죠? 7개. 7개는 3.5. 그래서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반응식이 완성이 돼야 돼, 일단. 자, 그런 다음에 계산해 보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7몰에 해당하는 뭐를 계산하죠? 산소량. 그럼 몰 단위로 쓰죠. 자, 1몰일 때 3.5 곱하기 O2는 32g이에요. 그럼 7몰일 때 THOD.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THOD에 해당하는 정리하면 784g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호기성 반응식이 나오면 호기성 반응식을 세우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1번 0.1노르말 HCl 용액 100ml에 0.2노르말 NaOH 용액 75ml를 섞었을 때 혼합 용액의 pH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적으로 보면 0.1노르말 HCl 용액 100ml에 저기 0.2노르말 NaOH 75ml예요. 그럼 액성이 서로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그 pH를 계산했을 때는 몰 농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몰 농도 곱하기 부피, 몰 농도 곱하기 부피를 해서 빼줘요. 만약에 같은 산이나 알칼리면 더해주고, 그럼 여기서 H가 한 개니까 0.1노르말은 0.1몰하고 똑같죠? 저기서 OH가 한 개니까 0.2노르말은 0.2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큰 값을 앞에 넣는 게 좋습니다. 자, 0.2몰 곱하기 75ml에서 0.1몰 곱하기 100ml를 곱해서 빼줬어요. 그런 다음에 부피 100 플러스 75로 나눠줍니다. 그럼 플러스 값이 나오죠. 이렇게 플러스 값이 나오면 앞에 있는 물질의 농도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뒤쪽에 있는, 그리고 플러스가 나오니까 이 값이에요. 이 값은 뭐죠? NaOH. 그래서 NaOH의 몰 농도인데 NaOH의 OH가 몇 개 있죠? 한 개. 그래서 NaOH의 농도와 OH-의 농도는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pH를 계산하려고 하면 산과 알칼리에서 pH 구하는 식이 달라지잖아요.
산성에서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알칼리성에서는 14 플러스 로그 OH 마이너스. 그러니까 OH 마이너스를 계산을 해서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NaOH를 계산을 했는데 NaOH는 이렇게 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대 1대 1이니까 NaOH의 몰 농도나 OH-의 몰 농도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계산된 NaOH의 몰 농도를 넣어서 pH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X승이 같은 물질이냐 다른 물질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X승이 같으면 플러스 여기, X승이 다르면 지금처럼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오면 앞에 있는 용액, 마이너스가 나오면 뒤에 있는 용액의 농도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팁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팁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 때 한 번 더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이해를 하시라고 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12번 지하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하수는 국지적인 환경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다음에 지하수의 염분 농도는 지표수의 평균 농도보다 훨씬 높죠. 항상 여러분들이 바다와 가까울수록 염분 농도가 높아요. 그래서 맨 위에 지표수, 그리고 지하수, 맨 아래쪽에 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세균에 의한 유기물 분해 작용이 일어난다. 자, 그리고 라번에 보시게 되면 지하수는 토양수 내에 토양수 내의 유기 물질의 분해에 따른 탄산가스의 발생과 약산성의 빗물로 인해서 광물질이 용해되어서 경도가 높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미생물의 종류를 분류했을 때 탄소 공급원에 따른 분류는 그랬어요. 여기서 탄소 공급원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했을 때는 독립영양계와 종속영양계. 그래서 독립영양계는 무기물, 그리고 종속영양계는 유기물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탄소원을 보면 종속영양계는 유기탄소, 그리고 독립영양계는 무기탄소를 이야기를 해요. 자, 따라서 독립영양계라고 하면 오토트로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종속영양계는 헤테로트로픽이라고 해요.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세포의 형태에 따른 세균의 종류를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가나, 라가 설명이 바뀌고 틀렸어요. 그래서 답번이 정답이니까 답번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나머지는 풀이를 참고해서 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15번 물에 관한 내용. 자, 물에 관계되는 내용은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자, 물의 이온화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25도씨에서 물의 이온화적 KW는 얼마의 값을 가지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의 값을 가지죠. 그래서 OH-와 H 플러스가 각각 10의 마이너스 7승씩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물은 전류가 잘 안 띄어요. 그래서 약전해질입니다. 약전해질. 그리고 수온이 높아지면은 물의 이온화적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리고 순수의 pH는 7.0이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pH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중의 물질이동 확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맞는 것을 찾으시오, 틀린 것을 찾으시오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가번의 해역에서 난류 확산은 수평 확산이 심하고 수직 방향은 비교적 완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역 자체 내에서는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이 수직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심하다고. 그래서 수평이 심하고 수직은 완만하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평이 심해요. 그 다음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물에 용이하는 기체의 부피는 그 기체의 분압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비례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PV는 P-V'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압력의 어떤 관계? 비례 관계. 우리가 비례 관계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반비례 관계로 표시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PV는 K.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P를 나타내려고 하면 K 나누기 V죠. 그래서 P하고 V는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답은 수중에서 오염물질의 확산 속도는 분자량이 커질수록 작아지며 기체의 밀도 제곱근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분자량이 커질수록 작아지고 기체 밀도의 제곱근에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 그리고 다음에 보면 하천이나 호수, 해역 등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은 분자 확산, 여과, 전도 현상 등에 의해서 점점 농도가 낮아지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가번이 정답. 그래서 이 문구들은 내용 자체를 보면서 풀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왜 틀렸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아래와 같은 반응에 관여하는 미생물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NO3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N2로 바뀌었어요. 그럼 뭐죠? 탈질. 그죠? 탈질. 그러면 어떤 미생물? 탈질 미생물. 탈질 미생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수도모나스와 마이크로코커스.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오염물질 중에서 생분해성 유기물이 아닌 것은 자, 생분해성 유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해가 가능한 걸 뜻해요. 그럼 여기서는 분해가 가능하지 않은 남분해성을 찾으시면 됩니다. 알코올이나 전분이나 에스테르는 분해가 되는 생분해성이에요. 자, 반면에 PCB라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민 이런 그 미생물이 분해를 할 수 없는 남분해성이 되기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 19번은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된다고 했어요. 아세트산 CH3COOH 1000mg/L의 용액의 pH가 3.0일 때 용액의 해리 상수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해리 상수는 평형 상수와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산이나 약염기에서 평형 상수는 약산에서는 산해리 상수, 그리고 알카리성에서는 알카리 해리 상수 또는 염기 해리 상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냈을 때 Ka는 약산에서 나타내는 평형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세트산을 여러분들이 이온화를 지켜보면 왼쪽이 마이너스고 오른쪽이 플러스예요. 원래는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산이니까 H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H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H 플러스가 나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평형상수를 계산했을 때는 반응물분의 생성물이에요. 그래서 반응물분의 생성물로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꼭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두 개가 동일하다는 거. CH3COO-와 H 플러스 이온은 동일한 농도를 가진다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 약산에서는 동일한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해리상수를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뭐죠? 아세트산의 농도가 필요하죠. 왜? pH가 주어졌으니까 H 플러스의 농도는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세트산 이온은 굳이 필요 없죠. H 플러스와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아세트산의 몰 농도는 아세트산이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1000mg/L예요. 그럼 1000mg/L는 1g/L의 질량 농도를 가지죠. 따라서 1g/L인데 아세트산 여러분들 1몰의 분자량이 얼마일까요? 자, 분자량은 이렇게 계산해 보면 돼. 자, 여기서 자, 지금 C가 12, H 1자리가 3개, 12, 산소 16자리가 2개, 그리고 1자리가 1개. 그래서 계산하면 60이 돼요. 따라서 1몰은 60g이에요. 그러면 1몰 60g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몰 농도가 나오죠. 그리고 H 플러스는 pH가 주어졌을 때 H 플러스 농도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 우리 배웠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pH 몰. 그러면 pH가 3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대문자 m으로 표현하든 몰 퍼 리터로 표현하든 관계없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H 플러스하고 CH3CO-라는 아세트산 이온이 동일한 농도를 가진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의 값을 가지는 거죠. 그럼 대입하면 자, 아세트산의 이온은 얼마죠? 0.01667몰이라고 우리 계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10의 마이너스 3승몰의 제곱을 취해도 돼요. 그죠? 왜? H 플러스와 CH3CO- 이온이 동일하기 때문에 따라서 계산하시면 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거. 그러면 이 문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리를 시키고 산해리 상수의 식을 이렇게 세워놓은 다음에 가장 핵심은 이거죠. H 플러스와
아세트산 이온이 동일한 값을 가진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자주 출제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이게. 자, 그 다음 20번 문제를 보면 스트레이트펠퍼스의 기본 가정이 틀린 것은 까보는 오염원은 우리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기타 수질 오염원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이트펠퍼스의 모델은 가장 먼저 만든 모델인데 점오염원을 기준합니다. 그리고 나번 하상 퇴적물의 유기물 분해를 고려하지 않고 조류의 광합성은 무시, 유기물의 분해는 1차 반응, 그리고 하천의 흐름 방향 분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다시 말해서 기본 가정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정답이 되죠. 자, 그리고 상하수도를 보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펌프의 흡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 흡입관을 수평으로 부수라는 것을 흡입관은 각 펌프마다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각 펌프마다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흡입관을 수평으로 부수라는 것을 피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죠? 수평으로 우리가 만들게 되면 에어가 찰 수가 있기 때문에 경사지게 설치합니다. 자, 그리고 횡축 펌프의 토출관까지 마중물을 고려해서 수중에 잠기지 않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수중에 잠기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도 그 다음에 라번의 연결부나 기타 부분에서 공기가 흡입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흡입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펌프는 에어가 들어가게 되면 작동 자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라번입니다. 자, 마중물의 용어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용어 설명을 제가 팁에서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22번 문제 상당히 자주 나오죠. 유역 면적이 40헥타르, 유출 개수가 0.7, 유입 시간이 15분, 유한 시간이 10분인 지역에서 합리식에 의한 우수 광거의 설계 유량을 계산하시오. 미터의 삼성/세컨. 그리고 강우 강도 I는 3640 나누기 T 플러스 40이에요. 그러면 합리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잔 말이에요. 합리식. 그래서 합리식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유량은 360분의 1 CIA. 여기서 C라는 것은 유출 개수 0.7 주어졌죠. I라는 것은 강우 강도 우리가 계산할 거예요. A라는 것은 면적도 헥타르로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먼저 강우 강도 I를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강우 강도 I라는 것은 3640 나누기 T 플러스 40인데 여기서 T라는 게 뭐냐면 유달 시간이에요. 유달 시간이라는 것은 유입 시간에서 유화 시간을 더한 거거든요. 그럼 유입 시간이 15분으로 주어졌고 유화 시간이 10분으로 주어졌으니까 25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값을 T에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56ml/h. 그래서 T라는 유달 시간을 분으로 대입하게 되면 강우 강도 I는 ml/h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유출 유량 Q를 계산하시면 C라는 유출 개수가 0.7로 주어졌어요. 그죠? I라는 강우 강도는 56ml/h로 우리가 계산을 했고, 그리고 지금 A라는 면적은 40헥타르. A는 헥타르로 주어집니다. 만약에 제곱킬로미터로 주어지게 되면 1제곱킬로미터는 100헥타르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4.36 미터의 삼성/세컨예요. 그래서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답에서 요구하는 단위, 시간 단위가 지금 세크로 나타내면 그대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아워나 분으로 나타내게 되면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보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3번 문제입니다. 취수탑의 취수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취수탑은 여러 개의 취수구를 가지기 때문에 수위 변화에서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취수할 수 있는 장치죠. 자, 답은 단면 형상은 정방형을 표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 문제가 상당히 쉽게 나왔죠. 정방형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주로 직사각형이 되는 장방형이나 원형을 주로 사용합니다. 장방형이나 원형. 바로 정답이 나왔어요. 다음에 취수탑의 내측이나 외측에 슬루스 게이트, 버터플라이 밸브 또는 제수 밸브 등을 설치한다. 그래서 물을 우리가 개폐를 할 수 있는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면에는 협작물을 제거하기 위한 스크린을 설치해야 된다. 최하단에 설치하는 취수구는 계획 채수 수위를 기준으로 하고 갈수 시에도 계획 취수량을 확실하게 취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갑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정답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직사각형이라는 장방형과 원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방향이라는 정사각형이 나오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장치의 형상, 모양은 정사각형은 없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